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스텝 3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로는 지금 표본 공간 S에서 세 사건 X, Y, Z가 있는데 지금 사건 Z는 사건 Y의 여사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사건 Y의 여사건이 바로 Z입니다 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X와 Z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그러면 X와 Z는 서로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와 지금 Z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면 전체 집합이 이제 S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X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Z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X와 Z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Z는 Y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요 바깥쪽이 뭐가 되면 바로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게 Z의 여집합이 바로 Y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Z의 바깥쪽에 이 모든 부분들 X까지 싹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얘가 바로 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와 Y의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아니죠.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Y와 Z는 교집합이 공집합 맞죠? 서로 완전 반대입니다. X는 Y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Y랑 Z랑 합하면 전체 표본 공간이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번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와, 뭐가 이렇게 엄청 문자가 많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기울기가 어때야 될까? 잘 봐봐.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두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생각해봐. 기울기는 동일하고 y절편은 다른 거야.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빵개인 거야. 그런데 기울기도 동일하고 y절편도 동일해요. 그냥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지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살짝만 틀어지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딱 만나요. 딱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다르다. 자,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일반형 형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비율로서 1분의 베타.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있잖아요. 그 개수들의 비율을 적어 올 거예요. 여기다가 1분의 베타랑 누구랑 지금 알파분의 4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요. 지금 기울기를 결정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x, y 앞에 있는 개수들이 바로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형 형태에서는 우리가 a분의 a-, b분의 b-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가 4가 아니면 돼요. 곱해서 4가 아니면 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가 선생님이 뭐가 나오냐면 4가 되는 경우를 구해볼게. 알파, 베타가 4가 아닌 경우보다는 알파, 베타가 4인 경우를 구해주는 게 더 쉽습니다. 자,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이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6 곱하기 6 전체 36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곱해서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1에서 6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처럼 얘는 36분의 3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12분의 11. 아,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다른 그러한 확률은 12분의 11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총 8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양 끝에 남학생이 설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8명을 선생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여긴 총 6명을 세우겠지? 근데 남학생들로만 양 끝에 내가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남학생들 지금 몇 명이냐면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을 선생님이 세웠어. 그럼 맨 끝에 올 친구는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겠지.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6명을 그냥 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건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에 해당하는 건 8,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 7, 6 팩토리얼이라고 쓸게요. 6, 5, 4, 3, 2, 1을. 그리고 여기도 4, 3, 6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 1은 4, 4, 2,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2, 7의 14분의 3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14분의 3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8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바람개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파란색과 노란색을 포함한 총 8가지의 색이 있는데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모두 사용하여 색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이 칠해진 영역이 서로 마주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사건이 등장했죠? 어떤 사건이냐면 파란색과 노란색은 서로 마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8개의 색으로 그냥 이 바람개비에 이런 조건 없이 색칠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돌리고 돌렸을 때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순열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순열로 생각을 했을 때 8개의 색을 우리가 원순열로 색칠하는 경우에서는 8-1 팩토리얼 따라서 7 팩토리얼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서로 뭐라고 했냐면 마주보고 있대. 마주보고 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선생님이 파란색을 칠했으면 여기에 노란색을 칠하면 된다 이런 거야. 지금 마주본다라는 의미 자체가 얘랑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파란색을 칠했을 때 얘가 노란색이 되면 되는 거고 뭐 여기에 내가 노란색을 칠했을 때 얘가 파란색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돌리고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돌리면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의미잖아. 돌리고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건 한 가지로 색칠한 것처럼 생각한 거니까 파란색과 노란색을 먼저 고정을 시켜요. 그냥 너야 여기 이렇게 자리 고정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순서가 생깁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일지, 파란색 바로 옆일지, 노란색 바로 옆일지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순서가 생긴다. 따라서 나머지 6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바로 6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1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우리는 원순열 7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7 곱하기 6팩, 6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7분의 1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파란색과 노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개의 구슬이 1개씩 있습니다. 자, 7개 구슬을 A, B, C, D에 지금 4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을 때 파란색과 노란색 구슬이 상자 B에 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파란색과 노란색이 상자 B에 지금 담기고 나머지 A, C, D에는 또 어떻게 담길지에 대해서 사건은 이러하고 이러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총 7가지 구슬이 있대. 근데 여기에는 구슬이죠. 구슬에는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포함.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A, B, C, D에 나누어 담을 건데요. 이때 구슬이 없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7개의 친구들이 A로 몰려서 B, C, D가 비어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7가지 구수들에게 지금 한 개의 구수에게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너 A 들어갈래? B 들어갈래? C 들어갈래? D 들어갈래?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개의 경우의 수 분의 4에 지금 뭐가 되냐면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A라는 구술, 지금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1번 구술, 1번 구술, 7번 구술까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7가지의 구술이 1부터 7까지 있다고 했을 때 1번 구술한테 A, B, C, D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2번에게도 3번에게도 4번에게도 7번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파란색과 노란색은 반드시 B로 들어갔으면 좋겠대.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선택권이 없어. 그냥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B로 반드시 가야 된대.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B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B에 못 간다?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얘가 뭐 1번 색칠, 2번 색칠이라고 하면 3번부터 7번 구술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4가지씩. 그래서 얘는 4의 5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체 4의 7제곱분의 전체 4의 7제곱분의 4의 5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의 제곱분의 1, 그래서 16분의 1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숫자 1, 1, 2, 2와 문자 A, B, B,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숫자와 문자가 번갈아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 1, 2, 2, A, B, B,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냥 전체 나열한다. 그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구해보자. 여기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있죠. 그러면 이 8개를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나눌 거야. 뭘 나눠줄 거냐면 중복이 되는 친구들. 1, 2개, 2, 2개, B 2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8, 7, 팩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날아갈 거야. 그러면 7팩토리얼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해볼 건데요. 지금 1, 1, 2, 2, A, B, B, C가 숫자와 문자가 번갈아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 문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열을 할 거다. 근데 또 번갈아 나온다는 건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숫자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숫자들을 선생님이 차례대로 나열을 할 건데요. 숫자들은 숫자들끼리 우리가 그 4가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2팩, 2팩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들은 문자들끼리 나열하는 경우에서 4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3팩,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3팩. 그러면 여기가 2, 1은 2, 그리고 4, 3, 2 이래서 여기가 2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6, 6에 36에 72가지예요. 72가지인데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72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문자끼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팩 분의 4팩 이렇게 될 거고 숫자는 숫자끼리 하면 얘랑 똑같이 될 거 아니야. 4팩, 2팩, 2팩. 그래서 결국엔 72가지, 71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분자에 144가지, 왜냐면 72 더해줘서 144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7, 6, 5, 4, 3, 2,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 1은 6, 6, 2, 12, 6, 4, 24. 그 다음에 3, 2, 6, 4,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35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5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때 임의로 2개의 점을 선택을 해서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유리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리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전체 15개의 점 중에서 나는 2개를 선택하는 게 바로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는 이러한데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유리수가 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수점에만 찍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2분의 3, 2분의 5와 같은 유리수는 나올 수가 없겠고요. 1, 2, 3 이런 친구들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 길이를 갖는 그러한 친구들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각각 가로줄, 세로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가로줄 3개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점을 선택하면 여기는 길이가 2인 그러한 선분, 여기는 길이가 뭐 3인 선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가로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요. 전체 5개의 점이 있습니다.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가로줄은 총 3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엔 세로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로줄은요, 지금 3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2개를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줄이 지금 총 5개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5, C2, 5 곱하기 4, 2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30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2, 2 곱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5가지. 그러면 30가지, 15가지 총 45가지입니다. 그래서 45개.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15, 14, 그 다음에 2, 1, 5, 7에 35, 3, 1, 7, 7, 10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분할 수 있나 했더니 15 곱하기 3이었고요. 여기는 15 곱하기 7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7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모니터 회사에서 생산하는 A 모니터는 2000대당 8대의 꼴로 불량이 발생했고 B 모니터는 8000대당 12대, 12대의 꼴로 불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A, B 모니터를 임의로 각각 한 대씩 뽑아 검사를 할 때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각각 P, Q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P죠, 확률. P는 뭐가 되냐면 2000대당 8대 꼴. 그 다음에 지금 B 모니터에 해당하는 Q 확률은 8000대당 지금 12대 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2, 4, 그 다음에 1000분의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00분의 4. 지금 4, 2, 8,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000분의 3, 그 다음에 2000분의 8 이렇게 하는 게 더 약분이 쉽겠다. 그래서 P분의 Q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2000분의 8분의 여기는 200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지금 P에 해당하는 거 P분의 Q 이렇게 한 겁니다. P가 2000분의 8이었죠? 그 다음에 2000분의 3은 Q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약분할 거 약분하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이 하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4k의 x 플러스 2k는 0이라고 하는 게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0보다 크면 되지만 0이 같을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으로 중근이죠. 얘도 실근인 거야. 그러면 여기선 짝수니까 선생님 짝수 공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절반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4K 제곱 마이너스 6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로 나눠주면 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가 K,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범위를 구해보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2K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얘가 0하고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5 마이너스 1이니까 6이잖아요. 6분의 전체는 지금 5 마이너스 1 6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0 마이너스 1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5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10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7 그리고 여기는 1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바로 2분의 9에 해당한다 라고 해줄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6이 12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4, 12, 3, 3은 9, 4분의 3일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표본 공간 S는요. 3X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5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3, 3이 6, 3, 3은 9, 3, 4, 12, 3, 5, 15 총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때 확률이 0인 사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는요. X바 X는 짝수입니다. 이랬습니다. 짝수? 그러면 이 표본 공간 내에서 짝수는 6하고 12밖에 없죠. 6, 12. 자, 이번에는 10의 약수 이랬습니다. 10의 약수 1, 2, 5, 10. 1, 2, 50은 여기에 절대 없어요. 그래서 B가 공집합입니다. 확률 0이네요. B의 확률 0. 니은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X-2, X-4는 0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건 X는 2와 4인데 2와 4는 여기에 없죠. 또 디귿번도 공집합으로 확률이 0이겠습니다. 알겠죠? 자, 4의 배수라고 하면 4, 8, 12 뭐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선 뭐 만들 수 있다? 이 친구는 12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공집합은 아니어서 확률은 0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니은과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P, A, Q, B가 뭐가 나온다? 바로 0이 나온다. 서로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P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PA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합 B에서 PB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A 합 B는 뭐라고 했냐면 15분의 14입니다. 15분의 14에서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 각각 15분의 7과 15분의 이 친구를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15분의 3, 4, 1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분의 14에서 각각 양끝 값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15분의 2와 여기서 여기 빼면 15분의 2죠. 여기서 여기 빼면 15분의 7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PA는 최소값이 15분의 2부터 15분의 7 사이이기 때문에 바로 최소값이 15분의 2예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정수해를 가질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수해라는 것은 3x, x, -n에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요? 4x 곱해서 12x제곱 되면서 더해서 -7nx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x -n 곱하기 4x -n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거는 x가 3분의 n이거나 또는 x가 4분의 n이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정수해를 가지려면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얘를 해석을 해보면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인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전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50개인데 그 중에서 3의 배수일 확률 이러면 뭐가 돼? 50을 3으로 나눠주면 돼요. 3, 1은 3. 그래서 16 더하기 50분에 뭐 해주면 돼? 4의 배수를 또 구해주면 돼.
4의 배수를 구해보면 4, 1은 4, 10이니까 4, 2, 8.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동시에 2번씩 들어갔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50에서 지금 50분의 12의 배수를 빼줘야 되는 거야. 12의 배수는 지금 4개가 중복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50분의 28에서 4 빼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25분의 12예요. 라고 하는 확률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수해를 가질 확률은 25분의 1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전체 집합은 지금 X는 30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원소를 뽑아서 집합 A를 만들 거고요. 나머지 원소들로 집합 B를 만들려고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들의 곱과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들의 곱이 모두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30의 양의 약수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은요, 1, 30, 2, 15, 3, 10,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8개입니다. 8개요. 근데 내가 지금 전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A, 얘를 B로 만들어서 왜냐면 2개의 원소를 뽑아서 여기는 2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B집합들, 나머지 원소들로 B집합을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6개의 원소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곱도 모두 다 짝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짝수인 친구들이 누가 있나 봐보자. 2, 그 다음에 6, 10, 3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원소들의 곱들도 짝수, 여기 원소들의 곱들도 짝수가 되려면 지금 짝수가 그래도 4개나 있거든요. 넉넉해요.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에 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는 짝수 하나 또는 짝수 2개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그럼 나머지에는 어차피 짝수 하나 들어가면 여기 짝수 3개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짝수 2개 들어가면 여기 짝수 2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만 잘 정해주면은 그러면 B는요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B는 그냥 나머지는 어차피 짝수가 들어올 거니까 곱했을 때 짝수 당연히 맞습니다. A 집합에 대해서만 잘 고려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6개의 원소 중에서 그냥 뭐만 뽑으면 되냐면 A 집합 내가 2개만 뽑으면 그러면 6개가 아니죠? 8개죠. 전체는 8개의 원소 중에서 내가 2개만 선택하면 A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러면 B는 나머지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에 해당하는 거. 근데 내가 A를 뽑긴 뽑을 건데 A 집합에서 뭘 할 거냐면 짝수 1개 홀수 1개 뽑을 건지 아니면 짝수만 2개 뽑을 건지 이렇게 이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래.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짝수가 지금 총 4개가 있었죠. 4개 중에 하나,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짝수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4, 3, 2, 1 그래서 여기가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6가지 이게 사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 7, 2, 1 28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8분의 16 더하기 6 하면 22죠. 그래서 여기가 약분하면은 14분의 11이라는 확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부터 10일까지 적혀있는 지금 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건데요.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2개 포함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11개 중에서 5개를 동시에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적어도 2개가 포함된다면 2개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2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전체에서 빼줄 거야. 뭐냐면 1개이거나 1개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래서 나는 전체에서 1에서 11시 5분에 여기에는 1개만 포함되거나 또는 빵개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개의 공이 있는데 1, 2, 11까지 해서 홀수는 몇 개냐면 홀수는 6개예요. 짝수는 2, 4, 6, 8, 10 해서 5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짝수가 무조건 1개이고 홀수가 5개 뽑히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1개만 뽑히는 경우 짝수 1개만. 1개만. 케이스 1번. 짝수 1개만 뽑힐 때는 지금 총 5개의 숫자를 뽑는다고 했어요. 5개 중에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홀수 6개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숫자를 뽑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케이스. 짝수가 빵개. 짝수가 빵개 뽑히는 경우는 언제냐면 홀수로만 5개가 뽑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6C2로 해도 되죠? 6C4는 6C2니까 6 곱하기 5,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 5, 15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5, 5, 25, 2, 1, 5, 7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짝수만 0개 뽑히는 경우는 6C1, 즉 6개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 11C5, 11C5도 바로 계산해 볼까요? 11C5는 11, 10, 9, 8, 7. 11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5, 4, 3, 2, 1. 5, 2, 10 날라가고요. 4, 2, 8. 그 다음에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 곱하기 3이 6, 66 곱하기 7 해주시면 돼요. 그럼 6, 7에 32, 6, 7에 42, 4, 6, 7에 42. 그래서 40, 지금 42에다가 4를 더해주고 46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462죠. 462분의 지금 75랑 6을 더해주세요. 75랑 6을 더해주면 81입니다. 그쵸? 그래서 81, 1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적어도 2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2, 6, 3, 7에 21. 그 다음에 3, 1은 3, 3, 5, 15, 3, 4, 12. 이렇게 됩니다. 또 약분이 되나 했더니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얘가 66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얘는 3의 거듭제곱으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154분의 154에서 27을 빼주시면 됩니다. 154분의 여기가 27을 빼주면 12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확률은 154분의 127입니다. 라고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스 N개, 포도주스 4개가 있고요. 임의로 4개를 골라서 상자에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에 담은 4개의 주스 중에서 포도주스가 3개 이하일 확률이 35분의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스는요, 총 지금 4개인데요. 4개 중에서 3개 이하라고 하면 3개, 2개, 1개, 빵개인 경우를 모두 다 다루기보다는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됐을 때의 확률로 다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사건처럼.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포도주스가 4개일 확률을 구하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3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개 주스, 지금 포도주스가 4개일 확률. 이렇게. 그러면 N개 중에서 N 플러스 지금 전체 4개 중에서, 전체 N 플러스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했어. 근데 그게 포도주스 4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확률이 지금 3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4C4는 어차피 1이거든. 따라서 우린 뭘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N 플러스 4C4가 지금 35가 나오는 그러한 N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N 플러스 4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5 곱하기 7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4,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하고 나서 여기가 7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차례대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곱했을 때 n 플러스 4부터 차례대로 곱했을 때 값이 나오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7 곱하기 3이 6,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7, 6, 5, 4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n 플러스 4가 7이 되는 거 또는 n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 그럼 n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 대입하면 7, 6, 5, 4 나오지요? 그래서 n은 3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3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스텝 4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